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식을 두고 도의회에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용역비 15억 원을 쓴 데 이어 내년에 또 5억 5천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자 도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개편안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도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해 쓴 용역비는 15억 원. 그 결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신설되는 3개 시의 조직과 인력을 배분하기 위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5억 원을 투입한 용역에 포함시키면 됐을 텐데 혹시라도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 꼭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편성을 안 하면 2026년 7월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자는 위성곤 의원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김한규 의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단 3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못했는데 주민투표를 하라고 공고할 수 있겠냐. 제주도는 발의된 법안과는 별도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안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3개 구역 안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내년 읍면동 예산을 11.5% 200억 원 삭감해 제주도로 예산 쏠림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MBC가 무단 투기 의혹을 보도한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에 대해 서귀포시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불법 배출로 허가가 취소된 건 처음인데 서귀포시는 양돈장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사이로 시꺼먼 오물이 보이는 한 양돈장.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 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축분뇨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나온 시료에 대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가 이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이 양돈장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2차례나 정화 처리가 덜 된 분뇨를 뿌려 서귀포시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허가 취소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귀포시는 이 양돈장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한 처분이 필요해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양돈장 악취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만 183건, 서귀포시 전체 민원 829건의 22%나 차지했습니다. 취재진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돈장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에 확인한 불법 배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보전 지역인 함덕과 2호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무대 설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700여 건에 대해 이행 강제금 36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6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주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한라산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뒤흔듭니다.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옷깃을 여며보지만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11월 달에 이 정도로 추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4도를 기록하는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한라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제주도 산지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해안 지역도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와 고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8.3도, 성산은 7.6도에 머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목도리까지 둘러 추위를 막아봅니다. 저희가 고3인데 수능 전까지는 별로 막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많이 추워져가지고 파카 오늘 처음으로 입게 됐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전에 해제됐지만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풍이 유입되어 따뜻했었으나 일요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산지에 내려졌다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초 선착순 조기 마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업에 공무원들이 사전 정보로 선점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5월 22일 사업 공고와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이틀 전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에 사업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오전 9시에 선착순 신청을 받으면서 40분 후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전체 선정자 가운데 공무원 가족을 뺀 순수 공무원만 1,080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감사위는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며 담당 부서에 경고와 주의를 주문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통학 통근버스 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가 지난 8월부터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JC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28억 원 규모의 통학 통근버스 입찰 용역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 당시 제시된 차량 보유 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계약 때 제시된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서류도 일부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JDC는 담당 직원 2명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법인에는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회식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신고가 이달 초 접수돼 전문 고충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동료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이 내려졌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계획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된 중학생 노트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양병우 의원은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의 16.8%가 노트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교육청은 내년에도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긴축 예산 편성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림 노트북 지원은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예산 112억 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올해 신입생 6,800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동자들과 진보 정당들이 준공영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서귀포 운수협동 노동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한 결과 버스 이용도는 14%에서 11%로 줄었고 지난해 300여 차례 결행이 확인됐다며 준공영제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제라도 쾌적한 이동수단과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해 완전 공영제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함정 9척과 항공기 넉 대를 투입해 바다 위를 살피고 해안에서도 해경과 군인 등 300여 명이 해안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8m의 강풍과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수중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등어잡이 배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침몰해 한국인 선원 4명이 숨졌고 10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주 해역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중국어선 400여 척이 이틀째 서귀포시 화순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앞바다에 중국어선 474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피항 어선들은 제주도 남쪽 어업협정선 근처에서 조업하다 파도가 5m 이상으로 높게 일자 화순항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해경은 화재나 선원 추락 사고 등을 우려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항한 어선들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 내려진 풍랑 경보가 해제되는 늦은 밤쯤 어업 현장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 소유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만 438명으로 1년 전보다 3,900여 명이 늘며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의 20.3%로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로 집계됐는데 서귀포시가 21%, 제주시가 20%로 전국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